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보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첫 시간에 저 사람이 우리 삶을 얘기했는지 존재를 얘기했는지 또 왜 관계를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교양으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됐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보여도 돼요. 저 앞에 제가 쭉 나열했던 거 있죠. 제가 지금 해놨어요. 저기 저 나열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하나라도 그게 지금처럼 강렬하게 영향을 준 게 있나요? 없어요? 됐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장승초 아이들은 저런 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승초 친구들의 현실인 부모나 교사는 저런 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를 알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가야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교과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도 자 확인됐죠? 지금 우리 장승준 친구들은 저런 부분들을 훨씬 더 이제 강렬하게 경험하는 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막상 저 아이들의 현실 세상인 부모나 교사는 저걸 학창 시절에 경험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냐면 정리된 어떤 전문성을 정리해서 가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 호소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영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우리 교육에 심어놓은 그런 어떤 표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승초 친구들은 전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뉴 노멀 시대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저 뉴 노멀 시대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지. 그잖아요? 더 큰 엄브렐라가 바로 저 뉴 노멀 시대다. 동의가 되나죠? 네. 그래서 저 위에 적어놓은 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뉴 노멀 시대에서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저질스러운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프레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세상을 보는 나름의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관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깨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승초에 아이들이 입학한다는 얘기는 우리 신입 부모들 함께 입학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대안학교에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 부모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절대 선배 부모들이 신입 부모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모가 뭐냐면 저기 건희 부모님, 준희 부모님 잘 모르시죠? 저 여기 5학년, 3학년 우리가 해봐서 하는데 이게 이 뉴 노멀 시대에서는 해본 경험이 우리의 학습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교육에 발목은 잡아도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서 교사와 부모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자세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교육을 상상하려는 용기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용기와 의지를 서로 북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예요? 미래는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들이다. 아시겠죠? 예. 미래가 어떻게 간다고요? 나비 한 마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회오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의 에너지가 모였을 때
한국 교육은 물론이지만 한국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한국 교육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장승치호 교육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의 에너지가 들었다 놨다 한다. 동의가 됩니까? 네. 나비 한 마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모였는데 그건 당신이 창조하는 세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는 당신 오늘에 달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좀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까지 혁신학교에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줬던 비고치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 뭐니 지금도 시사점을 많이 줘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로 2년 동안 셧다운되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뉴노멀 시대에서는 세계 어떤 교육학자들도 범진의 교육학자들도 지금 제가 뵙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단 한 발짝도 선행한 세계 교육 전문가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들에게 답을 찾지 마라.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는데 길은 당신이 되는 거다. 근데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어깨 기대고 또 발이 빠지면 함께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길을 헤쳐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다. 우리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학예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뭐 하나 붙일 때 자기야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오른쪽 좀 올려봐 내려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회의가 될 때는 교사도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도 물어요. 애들에게 물려. 알아 니마 뭘 알아요? 뭘 아냐고. 그리고요, 제가 이게 약간 다르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같은 게, 저는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그때 자녀 상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저기서부터 울먹이면서 이렇게 오는, 그럼 제가 외모는 산적 같지만, 그렇게 모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일도 관심 없거든. 난 내 애들도 지금 벅찬데, 내가 왜 그분의 자녀까지 관심 1도 없거든. 근데 관심 있는 척 해. 이 감정 노동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관심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듣는 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임새 넣어줘요. 그러다가 전문가라고 해서 한마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거는 교수님이 걔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우리 성장하면서 외로웠잖아. 억울했고. 다 아는 척 했잖아, 주변에 어른들이. 속으로 어때요?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저항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뉴노멀 시대에서 부모든 교사든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묻는 리더십이다. 또 묻는 거 가지고 애 잡으면 저주가 발생해요. 엄마가 묻잖아. 내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주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전에는 제가 지금 저 미래 사회를 제가 한 번에 퉁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어떻든 이제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부분 중에 지금 뭐냐면 누군가 이 사실을 추리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JTBC는 뭐나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게 여기서 오염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은 누가 사실을 추렸고 그 추려진 사실을 가공하면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보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걸 학적 체계를 잡으면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팩트를 추려내고 그걸 가공해서 데이터를 만들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에서 나 교과서에서 봤어.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라고 하면 거기는 팩트라는 걸 전제로 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 팩트부터 오염되는 거잖아요.
동의가 되나요? 네. 지금 그래서 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을 이제 추려내고 그 정확한 사실을 그걸 가공하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를 가공하면 어떤 식이 돼요? 이게 정보가 되고 정보의 학적 체계를 잡으면 그걸 잡으면 지식이 되는데 이게 그럼 이제 지식까지 왔을 때 이 지식이 또 다시 가공을 하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 정보가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정보가 어느 때는 지식이 되고 어느 때는 지혜가 되는데 제 경험을 보거나 세상을 관찰해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중요하니까 제 정보를 메모했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근데 이 메모한 정보를 내가 볼 때가 있고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냐면 이게 나에게 지식으로 경험될 때는 메모를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숙지해요. 근데 이게 내 삶의 힘으로 갈 때는 지혜로 갈 때는 메모를 보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세상을 관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하긴 똑같이 중요한데 어느 때는 지식이 되고 어느 때는 지혜가 되는데 어느 때 지식이 되냐면 이것은 내 삶의 아니라 전문성을 기를 때는 지식이 되고 이게 삶의 힘으로 경험될 때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정보가 지식으로 갈 때 사람은 저는 또 제가 관찰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요. 그래서 여기 대학원 과정이나 아니면 저 직장에서 프로젝트 어떤 기한을 작성할 때 가슴이 애렸어, 골치가 아팠어. 그거는 왜냐면 머리를 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이걸 대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러다이트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기술은 활용 능력을 높여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런데 정보가 지혜로 갈 때 사람은 가슴으로 사유해요. 이 부분이 알고리즘으로 짤 수가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이것도 동의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은 점점 기술의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근데 그래서 기술 활용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 이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그잖아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건 가슴으로 사유하는 거다. 이 가슴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검증된 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인문학을 뭐처럼 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한국 제가 바로 이제 검증할까요? 한국 이외의 나라들은 다르게 접근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손대는 화상을 입는 그 유발 하라리의 최근 책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저거 넷플릭스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인데 어디서 뭐냐면 밑에서 5번째 우리는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와 힘을 현명하게 다루는 인간 지혜에 대한 독학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의 메시지를 하려고 600쪽이 넘는 그런 책을 쓴 거. 유발 하라리는 그냥 쓰면 600쪽이 넘더라고요. 그죠? 사피엔스도 그렇고 그잖아요. 호모데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21세기 21가지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 더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거는 한 줄 빼놓을 게 없이 재밌어. 참 이야기꾼이야. 정말 이야기꾼이야. 어쨌든 최근에 나온 넥서스라고 하는 저 부분, 저기 보면 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네. 혹시 제가 얼떨결에 지식 정보를 폄하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균형 잡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잡자. 그런데 어린 나이일수록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전문성에 맞춰야 될까? 삶. 그래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이 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까 윤희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자기 손으로 선택해놓고는 계속 불안해하고 그 한마디 못 해주니? 우리 선택 괜찮은 거 했다고? 막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맹탕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안교육이라든 혁신교육이라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걸 포괄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을 뭐라고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라 한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극우 유튜버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기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유튜브 기술은 범접할 수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제 누구 손에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내일의 상황은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K딸들한테 배웠던 게 뭐였냐면 계속 밤새 댓글 달더라. 왜냐면 실시간 그 알고리즘을 저쪽 손에 안 넘기냐. 그리고 켜놓고 잘해. 너 얼마나 반성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유튜브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여기에 우리 장승조 출신들이 그 기술이 선용되는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시기에 뭘 경험해야 되는지. 코딩? 아닐 텐데. 그런 거 아닐 텐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 입시 설명이 아닙니다. 이제 혼동하지 맙시다. 그래서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로 CS를 쓴 거는 중위법이잖아요. 우리가 ethics 하면은 저기 소문자가 CS가 소문자로 들어가야죠. 근데 앞에는 뭐냐면 ethical thinking, 아까 그 지혜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CS는 밑에 뒤에 잘 안 보이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됐어요?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과 출신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했던 학생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 1월 현재 한국의 이과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게 저기 뭐 알고리즘 전공이든 뭘 전공이든 이렇게 교양을 한다고 할 때 문과 쪽에서 만약에 졸업 학점이 130학점이면 문과에서 12학점, 10학점 들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해서 이게 저기 제가 지금 버벅거리는 거는 남은 시간과 지금 감당해야 될 강의 내용에 불일치해서 오는 이런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엔 버벅 안 거렸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적 갈등이 막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잘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런 지금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과 전혀 관계가 없는 10여 년 전부터 여기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이제 하버드 대학이. 그래서 이제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명문 대학이 좋은 대학일 확률이 높아요. 왜? 좋은 대학이어서 이름을 얻었거든. 근데 한국은 명문 대학과 좋은 대학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대학은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대학인지는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장승쪽 부모들만이라도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바라지 않아. 왜 안 바래?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지 말라고. 그게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대학과 메이저 대학은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근데 한국 이외의 나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 그래서 뭐냐면 저게 10여 년 전부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금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냐면 워낙 이 고도로 발전하니까 여러분 챗GPT는요 2022년 말 2023년 초에 챗GPT4가 나왔잖아요. 23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여기 뭐냐 워낙 고도로 발전하는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그런 데서 뭐냐면 이게 이 몇 과목을 들어야 균형이 잡힐 때 이게 아니라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 모든 이과의 과목 중에 섬세한 기술 수준이 있다. 만약에 한 과목이 15주라면 15세라면 그 섬세한 기술 부분에 기술자가 스스로 윤리적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책임의식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과목 내에 매 차시에 윤리적 판단을 집어넣는 이런 수업을 구상한 거예요. 어때? 괜찮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거 찾으면 공감한 표정이에요. 뭐 하면은 그래서 저게 이제 스며들었다, 인베디드 스며들었다. 윤리적 판단이 스며들었는데 뭐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하고 윤리적인 thinking, ethical thinking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됐나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2021년이면 팬데믹 한복판이었어요. 됐죠? 그럴 때 이제 호스트 칸츄리는 한국에 카이스트가 그때 이제 21년에 세계 총장대회를 주관하는 그런 대학인데 화상으로 참여했던 도쿄공업대와 총장이 우리 도쿄공업대는 2016년부터 인문학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은 인공지능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가 없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S대학인데 성공회 대학교는 계속 상공회에 있거나 아니면 빨갱이 대학 그리고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있잖아요. 이 스탠포드는 지금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의 홍보 전략의 기본 중에 기본 중은 지금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스탠포드나 이런 쪽, 존스 홉킨스나 이런 쪽이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된 대학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상상 초월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만나게 한 거, 인공지능과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아시겠어요? 엄청난 상상 초월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런 연구소를 한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그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학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저 법비들 하나같이 화려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출신만 뭘 보고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보실 때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OX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왼쪽은 기술적 문제잖아요, 그죠? 기술적 문제는 기술이 해결할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됐어요? 근데 한국 교육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쪽으로 이쪽으로 갔잖아요. 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쪽에 어떤 이권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지금 녹화가 돼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술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한다고.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 언어 배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좀 그런 거 아니지만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쓰냐고 안 쓴다고. 여러분 2022년에 6월에 연합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노코드, 로코드 코드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하더라도 기본만 이렇게 그게 가능해서 챗GPT가 2022년 11월 첫 선을 보였고 이게 그냥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2023년 3월부터 어떻게 돼요? 코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이 놀라운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정책은 실명제해야 돼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라고 가거든요.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왼쪽을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균형을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 인공지능에 일을 시키는 사람보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보다 일 시키는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야 일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맨 밑에 저 파란 글씨로 괄호를 넣은 거는 저는 저 능력을 찾았는데 사람이 가지는 비교 우위의 대체 능력은 저는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저 괄호 있는 부분 있잖아야 저걸 찾아내야 될 지점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의 균형을 잡아야 우리 장승초를 포함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 세계 지금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문송이라는 단어가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충이 있잖아요. 문송은 문과여서 죄송하고 문충은 문과 벌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회가 치워야 될 비용이 저는 너무나 죄스럽고 왜?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너무나 두려워요. 우리가 치워야 될 비용이. 한편으로는 너무 죄스럽고 막아내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균형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저 위에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해놓은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창의성 같은 거 안 되잖아. 알고리즘이나 아무리 빅데이터가 그거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공감이나 직관이나 그다음 융합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장수조 친구들에게 경험시켜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저걸 또 지식 정보로 애들에게 교실에서 줄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냐고. 저건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무슨 말 가랑비에 어쩌듯이 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저걸 또 주지주의적으로 저걸 정리해가지고 너 발 못 집어넣어? 우리 혁신학교야. 이제 이러면 애들이 이제 혁신자만 보면 그래서 애들이 IS에 가입해가지고 그냥 폭파돼 오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직관이라는 거 지금 여기 품격 있는 자리니까 직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때요? 평소에 낯선 상황에서 통밥 분류 안 분류? 통밥이 그냥 나온 접시는 줄 아세요? 아니야. 경험과 정보와 이게 다 녹아난 거야.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통밥 끓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데이터로 돼?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흉내낼 수 있냐고. 이걸 조금 교양 있게 표현한 게 직관. 그 다음에 우리 장승초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애들은 촉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너 몇 번 말했니? 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도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체 실험 들어갑니다. 공감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랑 가는 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건 기본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SNS 활동이 다 거기다 생체 실험 그리고 이거는 뭐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다가 동의 안 되면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 거 계속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된 거거든요. 빅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의 지금 이런 기술이 꽃을 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돌발적 상황은 빅데이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장성초 친구들의 교육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돌발적인 절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것이 세계가 찾고 있는 리더십이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그 틀대로 들어가 프레임의 가치는 이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아주 이 정교한 거.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 없는 거. 빅데이터 될 수 없는 그런 정교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다른 생명체와 걸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장승초의 어떤 아이들의 존재감이 세상이 찾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거기에 녹아나게 되더라고요. 공감도 저는 그렇게 돼요. 이거를 꼭 지식정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한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왜 세종대왕과 이수신 장군에게서 영과를 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형물이.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자 이제 생체 시험 들어갈게요. 공간 필요해요? 네. 자 어때요? 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러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회복만 안 하면 우리 장승초 아이들 신입생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대표로 이런 다짐을 할 거예요. 6년 내에 저 어린 새끼 토끼를 엄마 품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런 부분이 길거리에 서울로 치면 있다고 칩시다. 지금 한국은 서울 광장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선 뭐 엄청나게 높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바쁜 생활인도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거. 요거를 사역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문화자본이다. 우리 너무나 천박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덴마크의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런 어떤 공기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장승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윤일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거는 양준, 양건 이런 다른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갖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우주에 우리 윤희로 선생님이 유일한 생명체라면 지시대명사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그 생명체를 가리킬 테니까. 근데 우리가 복수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장승초등학교는 이쪽에서 보면 혁신학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저쪽에서 보면 대안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대안학교보다 훨씬 더 대안적인 걸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뭐라고 한다? 보편교육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 저기 혁신학교인데 또 저쪽에서 보면 대안학교로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혁신학교로 부르든 대안학교로 부르든 공통적으로 같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편교육 단계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런데 그 보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는 특수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윤리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우리 장승초가 어린이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우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승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와 이 주변에 영어의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 영어 전문 교육을 포방한 기관에서의 영어 선생님하고 보편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하고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교가 어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나요? 이 영어, 수학의 전문성을 표방한 전문교육에서의 그 담당 교사를 설명할 때는 영어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수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걸로 설명이 충분해요. 그런데 보편교육은 보편이 중심이잖아요. 이 보편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이 보편은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을 실현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중에 초등 단계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를 담당하는 분은 뭐예요? 영어를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는 거다. 이게 정체성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포방한 전문 학원의 강사 선생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합당한 설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는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음악 미술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는 거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 교육이 놓친 것이 교육의 보편교육기관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 근데 소가 뒷걸음쳐서 쥐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저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하는 우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상상 초월하는 어려움이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 닥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둘 다 필요한데 엊그제 같이는 이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결정력을 갈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부분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굳이 이 A 시대의 방향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또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다. 삶을 살아가는 힘.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에 놓지 않으면 이게 길을 잃을 가능성이. 근데 저 삶에 관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삶의 내용이 핵심 교재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거쳤던 학창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이에요. 너 성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공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정리할 수 없는 그냥 불안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성공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이 기존교육은 어쨌든 간에 저게 이제 하는데 적어도 정체는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너 실패할 거야? 루저 될 거야? 너 성공하라고 입만 열면 아주 그냥 좀비처럼 해야 되는 그 얘기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 이런 정도의 직장을 다니려면 너 같은 S대학인데 성공회대 갈래? 서울대 갈래? 그리고 어느 대학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 이런 대학 가려면 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현명하게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말초적인 유혹에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긴 세월을 다른 사람이 시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살 거야? 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창시를 보내야 되는지 자기도 힘들었는데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시간이 쫓기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그 수능이든 뭐든 간에 도토리 키자는 점수잖아요. 그게 상위권이면 상위권수로 훨씬 더 이게 밀착되잖아. 그래서 1점, 0.5점 이런 부분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손 들고 공유하실 필요는 없는데 삶의 고비고비 있으셨죠?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학창 시절에 그 지식 정보로 삶을 살아가요? 너 어리지만 너 3차 수식으로 이걸 봐봐. 네가 행동이 이러지 않잖아요. 한국은 바람직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삶에 도움되는 지식과 정보나 경험은 학교 밖에서 일어났잖아. 그렇잖아.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토리 키 재는 것마저도 못하는 거를 주원고시에 받아가지고 나머지 인생,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나머지 7, 80년을 그 주원고시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 몇 학번이세요? 어느 게? 너무 힘들어.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대학 경험 녹아보세요. 대학 때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요동쳤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상식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아이들에게 너는 그 시절에 어떤 문제로 좌절해봤으며 어떤 문제로 오열했으며 당신을 넘어뜨렸던 때 어떤 힘으로 일어났는지를 이 사회가 질문해야 아이들은 그 시간을, 그 시기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버티지. 근데 그걸 주원고시로 박아버렸어.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아무런 의문이가 없는 대학 입시의 점수를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너무 숨이 막혀요.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도를 현실 세상으로 만나는 여러분 자녀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달라질 수 있잖아. 당신만 지금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저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힘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껏해 지금 뭐냐면 지금 2025년까지도 한국 학교의 존재 이유는 저 지식 정보 전달인데 제가 아까 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저거에 관한 이거는 뭐냐면 해외 플랫폼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은 안 하지만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짧은 찰나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그 찰나의 순간에 이번 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왜 사람이 그래야 할 때 그러면 사람은 어때야 되는 건지 인간이 왜 그 모양이라고 할 때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좋은 삶이 뭔지 또 돈은 필요한 건데 돈을 혐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번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제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잖아. 그잖아요. 근데 전국의 초등학교가 장성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혁신학교 이건 제도 학교이긴 하지만 제도 밖에서도 길을 찾는 대안학교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제 딸처럼 그냥 집에서 블랙 하이스쿨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실현하는데 대학이 도움되면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게 그냥 논스톱으로 가냐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여행을 통해서 뭘 하면 왜 그런 걸 당신 같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 왜 그걸 향유할 수 없냐고 이번 생에.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아이들은 좀 더 시행착오를 많이 해도 되는 거잖아. 좀 더 진동을 많이 해도 되는 거잖아. 당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까 학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들만큼은
당신을 만났으니 인간답게 사랑답게 설레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당신 같은 사람을 부모로 만난 아이들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 저 학부모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내가 일을 찾을 때도요. 그걸 세상 기준에 연봉으로 따지지 말라고. 우리는 기업 용어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하잖아요. 적어도 장승초등학교 부모들은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일과 그 삶의 그런 어떤 균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알미라고. 지혜. 일과 삶과 알미 함께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자아실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많은 미래를 썼지만 원래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그래서 오래된 미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이렇게 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그 부분에 정답을 못 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한 이정표를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어떤 용기를 갖자고요? 해보자는 교육을 상상해야 된다고 했죠. 동의가 되나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교육은 성적 위주였어요. 됐나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성적이야. 그러면 이제 하는 법을 하려고 그냥 성으로 시작한 거를 성으로 했거든요. 우리 장승조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법을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게 성장해야죠. 동의가 안 되나요? 되잖아요. 우리 저주받은 학력사회잖아요. 저거 한 글자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얼마든지 접속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장수 친구들은 뭐예요?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또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진로 탐색이 이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 교육은 진로죠. 근데 이 진로가 지금 한국 교육에 쓰고 있는 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육은 지금 진로 탐색인데 진로 교육의 핵심은 삶을 살아가는 길찾기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force 여기 이게 오염돼서 그런 거거든.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엊그제까지 force가 느껴지네. 저거는 물리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계적 힘을 말하는 이런 거고요. 그거죠. 근데 우리 장승춘은 친구들은 어떤 힘이 필요해요? 아까 첫 시간에 강조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서로 막 주고받았는데 뭐가 나눠져야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냐면 교육이라 이 삶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투신 자살을 만드는 악기들도 행하지 않는 짓거리를 한국 사회는 2025년 현재까지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교육은 희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희망의 언어여야 돼요. 됐나요? 교육을 통해서 희망의 언어를 만드는 거라고요. 왜 한국처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한국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들 주눅들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꺾냐고. 어떻게 이런 악기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행하고 있냐고. 근데 이게 씨가 안 먹혔어요. 이게 그러다가 소가 뒷걸음쳐서 쥐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지식 정보가 상당 정도 지식 기술로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이미 진즉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인문학과 사람 문의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 빼놓고는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쉬워졌는데 여전히 한국에 어떤 거냐면 기득권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교육이 이쪽을 들어갔을 때 지금 오른쪽이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장승조가 교사와 부모가 서로 이렇게 막아서 이런 어떤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향은 말로 될까요? 아니면 교사와 부모의 삶으로 전달돼야 될까요? 삶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잘 살자고 하는 거고 행복을 위한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지금처럼 노력하면 앞으로 삶은 나아질까요? 꼬일까요? 아니요, 꼬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꼬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깊어지니까. 삶이 깊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까지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됐나요? 근데 이 부분을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진리의 길이라고 했거든. 그걸 잘 버티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자유가.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저 좀비 같은 학부모들이 당신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한국 사회가 여러분의 삶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저 안에서부터는 설레는 자유함을 나는 여러분부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석가는 뭐라고 했어요? 스타니 파타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장승조 초등학교의 부모들의 품격은 저 학부모들하고 다르게 저 오염된 세상의 영향력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삶에 조그만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지진이 발생한다. 이걸 명심하시고 저 말 같지도 않은 저런 저열하고 품격 없는 저런 사회적 영향력에 당신의 털끝도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사자니까.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놀라운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계 양대 종교가 인간이 누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진흙의 피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마지막 문제는 무수의 불처럼 흘러가라. 됐나요? 저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여러분 삶 뒤에서 뽑힌다라는 거 이걸 명심도 명심하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피해졌고 함께 바람에 흔들리면서 말이 아니라 존재로 삶으로 나 아빠처럼 살 거야. 나 엄마처럼 살 거야. 이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모든 행복의 시작은 뭐예요? 점심이에요. 맛있게 점심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죠? 네.